그리고 펀드가 로스컷한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담아간 그런 종목은 또 무엇인지. 어제 증시가 정말 처참했죠. 코스피 지수는 1%, 코스닥 지수는 무려 4%나 급락을 했습니다. 하루에 이제 3, 4% 빠지는 것은 대수롭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761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장중에 분명히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 지수가 속절없이 무너지자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서 순매수에 나선 것이겠죠. 전일 투자 주체별 수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개인은요. 손절을 했죠. 최근 계속해서 이 반대 매매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 쪽에서도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15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근데 이 기관이 다양한 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체별로 이 순매수, 순매도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에서 844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선물과 현물의 괴리율, 여기에 따라서 차익 거래를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일 844억 원을 순매수한 것은 굳이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의미 있는 것은 투신은 펀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거의 7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정리하면 펀드에서 손절 물량이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이 그 펀드에서 손절한 물량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일 메시지가 도는 게 있었는데 기관에서 로스컷을 진행 중이다. 내지는 로스컷 인방 예상 종목 해서 리스트가 막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는데 그만큼 최근 하락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펀드 쪽에서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로스컷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거죠. 펀드가 과연 어떤 종목을 로스컷을 했는지, 그리고 펀드가 로스컷한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담아간 그런 종목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4월에서 5월 동안 투신, 펀드죠.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4월에서 5월로 한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나타났습니다. 4월에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단이 한 코스피 기준으로 2,500대 후반, 그리고 상단은 2,70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스권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6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급락을 했죠. 그래서 4월과 5월 투신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한정을 했고요. 두 번째, 4월부터가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시즌이 다가와서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전망을 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4월, 5월에 투신이 순매수한 종목을 꼽았고요. 앞서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컷, 즉 손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맘이죠. 자기가 특별히 원칙을 세워놓지 않는 이상 50% 떨어진다고 해도 60% 떨어진다라고 해도 내가 그냥 계속해서 물을 타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로스컷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즉 일정 이상 퍼센테이지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면 기계적으로 팔아치우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워렌 버핏처럼 운영하는 그런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 20% 이상 매수가 대비 하락을 하면 로스컷을 진행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5월 말 대비 6월 23일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3일 기준 투신은 팔고 로스컷을 했으니까 당연히 팔아야겠죠. 그리고 외국인은 담은 종목, 이 종목으로 한번 한정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종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부터 효성 첨단 소재까지 총 9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을 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6월 23일 주가 나와 있고요. 6월 들어서 하락률, 그리고 4, 5월 투신의 순매수 금액, 그리고 옆에는 바로 6월 23일 기준 투신의 순매도 금액,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어떻게 될런지, 뭐 증가를 할 것인지 감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인텔리안 테크 살펴보면요. 5월 들어서 주가가 무려 36.7%나 하락을 했습니다. 5월 말 정도에 주가가 9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났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락한 이유가. 자,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이죠. 시장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6월에 누리호 발사가 있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거든요. 저궤도 위성, 여기에다가 안테나를 탑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올랐다가 누리호 발사 재료가 소멸되자마자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근데 이 기업의 수급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3일 전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일 전이 누리호 발사 당일이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하자 외국인은 바로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다가 3일 전부터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이 팔아치우는 물량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탈리안 테크가 우주항공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글로벌 기업이죠. 원앱, SES, 텔레셋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텔리안 테크 올해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8월에는 또 달 탐사 궤도선 발사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인텔리안 테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또 그때 되면은 기대감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6월 들어서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4, 5월에 투신이 한 35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전일 5억 원 이상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무려 80억 원 정도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2분기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죠.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2분기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워낙 센티먼트가 안 좋다 보니까 호재가 나와도 떨어질 판에 악재가 나오면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좀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TV. 뭐 플랫폼 기업이죠. 이 기업은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더 난 상태입니다. 자, 근데 본업, 업황 같은 경우에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올해 역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덕산 에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를 만드는 업체죠. 올해 역시 실적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가전 수요, 특히나 이 가전 같은 것들이 코로나 당시에는 상당히 잘 팔렸는데 가전을 막 매년 바꾸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소비했던 가전 수요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경기 침체 이슈가 겹치면서 아무래도 좀 센티먼트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이 기업은요,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원래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이 동반 진출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올해 들어서 PC와 스마트폰,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 믿는 구석이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버였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아마존, 구글을 제외하고는 서버 쪽 발주 물량을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었던 서버마저도 뭔가 수요 둔화 이슈가 겹치면서 반도체 센티먼트가 안 좋아졌고요. 자, 두 번째, 어제였던 것 같아요. 메시지가 돌았는데 TSMC의 가동률이 2분기 이후로는
90%로 낮아질 것이다. 지금 100% 이상이거든요. 즉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점점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긍정적이다 라기보다도 경기 침체 이슈, 경기 둔화 이슈가 겹치면서 반도체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설이 완공되는 2024년에는 가동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저께부터 대만 증시와 한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 반자만 들어간 주식 역시 완전 시장에서 패대기를 당했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과도한 하락이 발생을 했고 투신 역시 손절을 하고 외국인은 담았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투신이 손절한 주식 그리고 외국인이 담은 주식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올해 뭔가 업황이 되게 좋다 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하락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투신 쪽에서 손절을 한 것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받긴 받되 제 생각에는 아마 공매도를 좀 쳤다가 쇼커버링에 나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앞서서 인텔리안 탱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3일 연속 기관에서 순매도가 나오니까 그때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매수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산다라기보다도 쇼커버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 주식이 좀 부진하죠. 신흥국 쪽에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업황 부진, 둔화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가 특히나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구조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좀 쉽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사실 반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저께는 CFD 계좌 여기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 어제는 기관 쪽에서 로스컷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반대 매매 이슈가 절정에 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또 단기적으로는 바닥에 가까웠다 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봐야지 죽어나가야지만 사실상 이 바닥이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희생양이 되기보다는 잘 버텨서 생존을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자, 그때 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고 어떻게든 생존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가장 힘들 때가 동트기 전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